시니어 어르신을 위한 여름나기 생활건강 안내 스토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가정의학과 전문의 신나라입니다. 와, 오늘 복지관 강당이 열기로 가득한데요. 제강의 열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바깥 날씨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요즘 정말 덥죠? 특히 밤에 잠 못 들게 하는 이 열대야. 오늘은 바로 이 열대야, 그 밤의 공포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아주 재미있고 신나게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열대야가 뭔지 아시죠? 네,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밤을 말합니다. 기상청에서 공식적으로 정의한 열대야의 기준은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밤에도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우리의 몸이 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열대야입니다. 제가 최근 자료를 찾아봤더니 2025년 여름은 그야말로 역대급 열대야가 예보되고 있다고 해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한반도는 여름철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밤에도 에어컨 없이는 잠 못 이루는 그런 날들이 길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밤낮 없이 더위가 지속되면 우리 어르신들 건강에는 비상이 걸립니다. 열대야가 단순히 잠 못 들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각종 노인성 질환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오늘 제가 그 무서운 이야기들을 아주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아주 전문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열대야와 불면증, 그리고 수면의 질 저하 문제입니다. 여러분, 밤에 잠 잘 주무세요? 혹시 밤새 뒤척이다 겨우 눈 붙였네, 새벽에 몇 번이나 깼는지 몰라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열대야가 지속되면 잠들기 어렵고 자더라도 깊은 잠을 자기 힘들어집니다. 우리 몸은 밤이 되면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수면 모드로 전환되는데 열대야는 이 체온 하강을 방해합니다. 즉 몸이 계속 더위에 노출되어 있어 시원하게 식지 못하니 뇌가 숙면을 유도하기 어렵게 되는 거죠. 또한 습도까지 높으면 불쾌지수가 상승하여 더욱 잠들기가 힘들어집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면서 낮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며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뇌는 수면 중에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력을 정리하며 감정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열대야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피로가 쌓이고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며 수면 패턴이 변화하여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열대야는 그 감소폭을 더욱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렘수면이나 서파수면 같은 깊은 잠을 방해해서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찌뿌드드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낮 동안의 활력이 떨어지고 집중력과 기억력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분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만성적인 피로가 몸에 축적되면서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는 거죠. 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 수면 부족은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뇌 속의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단백질은 수면 중에 주로 제거되는데 잠이 부족하면 이러한 노폐물 축적이 가속화되어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면 낮 동안 뇌 활동에도 영향을 미쳐서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도 건망증이 심해지거나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열대야가 불면증을 넘어 우리 뇌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충분한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다음으로 열대야가 우리 어르신들의 심혈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무서운 이름들이죠. 열대야는 이 질환들을 더욱 악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밤에 잠을 자면서 혈압이 낮아지고 심장 박동수도 안정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을 야간 혈압 강화라고 하는데 우리 심혈관 시스템이 휴식을 취하며 다음 날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열대야로 인해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밤에도 교감신경이 흥분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즉 몸이 계속 긴장하고 스트레스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면 혈압이 정상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높게 유지되거나 심지어 더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혈압 조절이 더욱 어려워지고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매우 위험한 상황인 거죠. 혈압 변동성이 커지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또한 밤에 잠을 못 자면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는데 이 코르티솔은 혈당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뇌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촉진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혈당 조절의 적신호가 켜지는 겁니다.
혈당이 불안정해지면 합병증 발생 위험이 커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잠 못 드는 밤이 길어지면 몸속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전이 생길 위험도 높아집니다.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고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혈액 응고 경향이 강해지는 것이죠. 이 혈전이 심장이나 뇌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에 소변이 마려워 자주 깨는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밤에 무더위 때문에 잠에서 깨면 화장실을 가게 되고 이때 심한 기립성 저혈압이나 어지럼증으로 낙상 사고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낙상은 골절로 이어져 거동을 어렵게 하고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열대야가 심한 여름철의 심혈관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는 어르신들이 평소보다 2배 이상 증가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심장마비나 뇌졸중 발생률이 여름철, 특히 열대야가 지속되는 시기에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열대야는 단순히 더운 밤이 아니라 심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침묵의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평소 복용하시던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꾸준히 복용하시고 의료진과 상의하여 열대야 기간 동안 약물 조절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열대야와 온열 질환의 관계입니다.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하죠?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신체 노화로 인해 땀샘 기능이 저하되어 땀 배출이 원활하지 않고 피부 혈류량도 줄어들어 열 발산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체내 수분량이 젊은 사람에 비해 적고 갈증 감각이 둔해 탈수에 취약합니다. 낮 동안 쌓인 더위가 밤에도 이어지는 열대야는 어르신들의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우리 몸은 체온이 올라가면 땀을 흘려 열을 식히고 혈액순환을 늘려 열을 발산합니다. 그런데 열대야로 인해 밤에도 기온이 높게 유지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몸속에 열이 축적되면서 온열 질환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거죠. 특히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도 몸은 계속해서 열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는 이미 탈진 상태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둔해지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자신도 모르게 탈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탈수가 심해지면 혈액 농도가 짙어져 앞서 말씀드린 혈전 생성 위험이 더욱 높아지기도 합니다. 심하면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80대 할머니셨는데 한여름 열대야에 에어컨을 아낀다고 밤새 켜지 않고 주무시다가 새벽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이미 체온이 40도 가까이 오르고 열사병 진단을 받으셨어요. 다행히 빨리 병원에 오셔서 회복하셨지만 자칫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열사병은 매우 위급한 상황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고열과 의식 변화가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시원한 곳으로 옮겨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열대야는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 몸을 서서히 지치게 하고 심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단순히 더위를 견디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무시무시한 열대야로부터 우리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3가지 핵심 생활 수칙을 알려드릴게요. 이 3가지만 잘 지키셔도 열대야의 공포에서 벗어나 건강한 여름을 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수분 섭취입니다. 목마르지 않아도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어르신들은 갈증을 덜 느끼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되 한 번에 너무 많은 양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략 1시간에 1컵 정도의 양을 꾸준히 마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맹물이 지겹다면 보리차나 옥수수차처럼 카페인이 없는 차를 미지근하게 마셔도 좋습니다. 오이, 수박처럼 수분이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당분이 많은 음료나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 이뇨 작용을 촉진하는 술은 오히려 체내 수분을 빼앗아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술은 체온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므로 여름철 밤에는 절대 삼가야 합니다. 냉장고에 시원한 물을 항상 준비해 두시고 주무시기 전에도 1잔, 밤에 잠이 깨면 또 1잔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잠자리 옆에 물 1컵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실내 온도 및 습도 관리입니다. 여름철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지 28도, 습도는 50 내지 60%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이 범위를 유지해 주세요. 선풍기는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간접적으로 사용하고 에어컨은 1시간 내지 2시간 간격으로 끄고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너무 오래 냉방기를 사용하면 냉방병에 걸릴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냉방병은 두통, 콧물, 기침, 근육통 등의 증상을 유발하며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에어컨 바람은 천장을 향하게 하고 얇은 이불을 덮고 주무시는 것도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에어컨 사용이 어렵거나 전기요금이 부담된다면 가까운 경로당이나 복지관, 무더위 쉼터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는 시원한 것은 물론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의 무더위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문의하여 위치를 확인해 보세요. 셋째, 규칙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에 잠이 안 온다고 너무 늦게까지 깨어 있거나 낮잠을 너무 길게 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주무시는 것이 밤잠에 도움이 됩니다. 낮에는 햇볕이 강한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할 경우에는 시원한 옷을 입고 모자나 양산을 꼭 착용하세요. 햇볕이 가장 강한 시간대를 피해 아침 일찍이나 해가 진 저녁에 산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옷차림은 통풍이 잘 되고 땀 흡수가 좋은 면 소재의 헐렁한 옷을 선택해 주세요. 가벼운 실내 운동이나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지만 무리한 야외 운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더운 날씨에 과도한 신체 활동을 피하고 평소보다 운동 강도를 낮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식사는 소화가 잘 되는 담백한 음식물 위주로 섭취하고 뜨겁거나 맵고 짠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여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주변과 소통하기입니다. 어르신들은 몸이 불편해도 표현을 잘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어지럽거나 속이 메스껍거나 평소와 다르게 기운이 없으면 즉시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세요. 가벼운 증상이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녀분들이나 이웃분들은 어르신들의 안부를 자주 확인하고 혹시라도 이상 증상이 보이면 지체 없이 의료기관에 방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더욱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역 보건소나 119 구급대 등 비상 연락처를 미리 알아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각 지자체에서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나 안부 전화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더욱 안전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열대야는 모두에게 힘든 시기지만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건강 수칙들을 잘 지키고 주변 사람들과 서로 관심을 가지고 돌본다면 이 무더운 여름도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열대야, 더 이상 그 밤의 공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강의가 여러분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시니어 어르신을 위한 여름나기 생활 건강 안내 스토리.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